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총액이 1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경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빌라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정비 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자금이 빌라로 몰린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이 201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며 3,80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 기반 시설인 SOC 사업으로 풀릴 보상비는 총 1조 9,0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1%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지역 빌라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빌라 매매 건수가 아파트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시 등 공공기관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 투자금이 빌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여전히 연립 다세대 주택 등 빌라 인기가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건수는 3,27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192건을 기록한 아파트 거래 건수보다 약 2.8배 높은 수치입니다. 먼저 아파트보다 빌라 인기가 높은 이유로 아파트 가격 급등이 꼽힙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변화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 단지처럼 개발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도 빌라에 투자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빌라 매매 이후 현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 매수에 신중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빌라의 소규모 재건축이 좀 용이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투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시점 이전에 매입을 했느냐 아니면 이후에 매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금 청산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이 4천만 원 이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쇼핑몰 성장 등의 이유로 동네 상권이 벼랑 끝에 몰린 탓입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 집계 이후 최초로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며 3,80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곱미터당 평균 권리금도 50만 원대가 무너지며 48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며 권리금 자체가 없는 상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9년 67.5%였던 권리금 유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도 55.4%에 이어 지난해 54%까지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리금의 성격이 장사 잘 되는 자리를 넘길 때 임차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자리세의 개념인데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장기화한 탓에 권리금의 가치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요즘 같은 경기에 권리금까지 감당하며 용감하게 창업에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권리금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매매 총액이 13조 원을 넘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 6,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하며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매매량이 전년 대비 27.7% 증가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한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춤해지면서 오피스텔 매매 시장으로 수요 유입이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식되는 데다 지속해서 규제가 늘어나는 아파트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철도,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사업으로 풀리는 토지 보상금이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올해 풀릴 토지 보상비 30조 5천억 원과 합치면 최대 32조 5천억 원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1일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 기반 시설인 SOC 사업으로 풀릴 보상비는 총 1조 9,0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금으로 총 30조 5,628억 원이 풀릴 예정이라 SOC 보상금까지 합하면 연내 부동산 시장에 풀리는 보상비는 32조 4,635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존 관계자는 SOC 보상금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추진한 토목사업 보상이 본격화하는 데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보상액을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대토 보상 등으로 보상비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 등으로 강화돼 토지거래 허가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가 차단됩니다. 또한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거래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집니다. 용도 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현행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기타 지역은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각각 축소됩니다. 다만 녹지 지역은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면적 이하 거래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가 최소화되도록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다만 나대지가 많은 녹지 지역의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최용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입니다.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중심으로 지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전북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모두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0%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둘째 주 0.01% 하락을 기록한 이후 128주 약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0.02% 하락해 전주와 똑같이 하락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0.01% 상승해서 0.00%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66개로 1개 감소했고 보합지역은 17개를 기록해 2개 늘었습니다. 하락지역은 94개에서 93개로 1개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매매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시장 불확실성과 전세 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요인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로 가격이 조정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성북구는 기름 뉴타운과 정릉동 위주로 가격 조정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0.09% 하락했고 서대문구는 매수세가 끊기고 매물이 적체되면서 0.08% 하락했습니다. 은평구는 응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7% 하락했습니다. 강동구는 상일동과 명일동 대단지 중심으로 0.03% 하락했고 홍파구는 잠실동과 신천동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0.02% 하락했습니다. 강남구는 도곡동과 압구정동 재건축이나 중대형 등은 상승했지만 중소형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0.01% 하락했고 서초구는 반포동 일부 신축은 상승했지만 그 외 단지는 약보합세를 보이며 0.01% 하락 전환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중구와 연수구는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보합 전환했고 서구는 경서동과 청라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5% 하락했습니다. 동구는 만석동을 중심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0.02% 하락했고 계양구는 병방동과 효성동 구축을 중심으로 0.02%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 전체 하락폭도 0.01%에서 0.02%로 커졌습니다. 경기의 경우 이천시는 창전동과 갈산동 구축을 중심으로 0.21% 상승했고 파주시는 재개발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아동동, 금촌동, 조리읍 등을 중심으로 0.0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 등 9개 시구에서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경기 전체 하락폭은 0.02%에서 0.03%로 확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경우 첨단지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11% 올랐고 북구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0.09% 올랐습니다. 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백운동과 봉선동을 중심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서구는 본동과 성당동을 중심으로 0.24% 하락했고 동구는 유라동을 중심으로 0.16% 하락하는 등 대구 8개 구 중 5개 구에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과 거래 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0.24%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커졌고 전남 광양시도 중동과 마동을 중심으로 0.09%, 순천시도 가곡동을 중심으로 0.04% 하락하면서 전남 지역 전체가 0.02%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어 전세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을 기록해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4% 하락에서 0.05% 하락을 기록해 하락폭이 커졌고 서울은 0.03% 하락으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0.02%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하게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79개로 전주보다 4개 감소했고
보합 지역도 24개에서 21개로 3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76개를 기록해 전주보다 7개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자세한 전세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전세대출 금리 부담 및 방학 이사 수요 마무리 등으로 전세 문의가 감소하면서 0.03% 하락해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이나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대문구는 홍제동 구축 위주로 0.11% 하락했고 성북구는 기름동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0.08%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도봉구와 중랑구도 창동과 신내동 매물이 쌓이면서 0.01%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북 전체의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역삼동 고가단지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05% 하락했고 서초구는 잠원동과 반포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03% 하락했습니다. 강동구는 둔촌동과 암사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3% 하락했고 송파구는 장지동 신축과 풍락동 및 가락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0.02% 하락했습니다. 강서구는 둥촌동과 화곡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4%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대체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수구가 송도 신도시 내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38% 하락했고 서구는 매물이 적체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0.30%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천시가 정주 한경이 양호한 부발음 및 중포동 위주로 0.2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왕시는 내손동 중소형을 중심으로 0.26% 하락했고 안양 동안구는 평촌동 및 호계동을 중심으로 0.18% 하락했습니다. 화성시는 장지동과 청계동 신축단지 위주로 0.17% 하락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울산 남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야음동과 삼산동 위주로 0.15% 상승했고 울주구는 범서읍 등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0.15% 상승했습니다. 중구는 약사동 반구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01% 상승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매물 적체 영향으로 도안동과 관저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5% 하락했고 유성구는 죽동과 원신흥동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0.10%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세종은 전세 매물 누적 및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폭이 0.02%에서 0.03%로 확대됐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연수동과 칠금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22% 상승했고 청주 상당구는 용암동과 금천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15%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용민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용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정말 겨울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벌써 3월인데요. 2월의 마지막이자 3월의 시작인 이번 주, 우리는 어떤 일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먼저 서울 지역 분양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이 2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월 2일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0층, 한 개동, 총 122세대와 상업시설 31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신혼부부 및 30, 40대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90세대와 20, 30대 및 1, 2인 가구를 위한 44제곱미터 17세대, 39제곱미터 15세대로 구성됩니다. 단지가 위치한 구로구는 새 아파트가 귀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구로구 아파트 중 80% 이상이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곳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이며 중도금 40%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 2번 출구에서 50m 떨어진 초역세권에 자리하고 있고 개봉역을 통해 영등포역까지 10분, 용산역까지 20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남부순환도로 및 서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서울 3대 업무지구인 도심권, 여의도권, 강남권 접근도 쉽습니다. 여기에 GTX B노선이 통과하는 신도림역도 가깝습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제외 지역이다라는 점 굉장히 눈에 띄는 지역이었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분양단지 먼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오피스텔 분양도 눈에 띕니다. 2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GL 라이프 그라피 서초가 청약자를 모집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로 총 399실 공급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강남 8합군 입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오는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기존 강남 8합군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경부고속도로 및 서초 IC, 남부순환로 등의 진입이 용이해 광역교통망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는 우면산, 서리풀 공원 등이 가까워 숲세권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국립중앙도서관, 가톨릭대학교 성남 성모병원, 예술전당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깝습니다. 앞서 오피스텔 매매가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서초구, 이 강남 3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만큼 또 여러분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권 분양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에 위치한 의정부역 월드 메르디앙 스마트시티가 28일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단지는 초역세권 입지로 1호선 및 경전철을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특히 GTX 신호선 개통이 삼성역까지 16분 소요되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 포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고속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캠프 라과디아를 비롯해 K-팝의 성지라 불리는 리듬시티 아레나, 미래 직업 체험 공간인 나리백 시티 테마파크, 밀락동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에 백석천, 중란천, 한책길이 위치해 있고 다양한 문화공원과 북한산 둘레길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 서초등학교, 다원중학교, 상원고등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신세계백화점, 제1시장, 시청, 세무서, 보건소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문화 공간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발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캠프 라과디아, 나리백시티 테마파크, 자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을 품고 있는 의정부에 위치한 청약단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예,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의 수택 1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28일 특별 분양을 시작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0층, 7개동,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총 565세대 규모로 이 중 25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대부분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규모로 공급됩니다.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KTX 청량리역이 가까워 광역 이동이 수월합니다. 아울러 구리역의 서울 지하철 8호선 종점인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를 잇는 별내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역에는 환승센터도 건립돼 교통 인프라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아울러 이 단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구리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인창중, 인창고 등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이 조성됩니다. 네, 다음 단지 바로 살펴볼게요. 네, 양주에서는 신양주 무아엘가 니케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3층 7개동,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총 57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양주시 백서금 내 최고층인 23층으로 설계돼 도망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내부 설계는 전 세대 와이드 평면과 프리미엄 공간 설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대 전여방은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 단지는 초기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차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입주 전까지 추가 자금 마련 부담도 없습니다. 최근 분양업계에서는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 경쟁률 하락을 우려해 이런 금융 혜택을 제시하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단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볼 지역이 바로 제주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분양 지역은 제주입니다. 올해 제주도에서는 약 2,6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가 분양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포스트콘설이 먼저 포문을 엽니다. 더샵 연동포레와 더샵 노형포레가 28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 특히 이 단지는 포스트콘설이 제주의 더샵 브랜드를 처음으로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 1원에 들어서는 더샵 연동포레 40가구와 제주시 노영동 1원에 들어서는 더샵 노영포레를 80가구, 총 120가구가 동시 분양됩니다. 지역 첫 더샵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혁신 평면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도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제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청약 단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한파다, 청약 열기 식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지역은 여전히 더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분양 단지 정보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양 단지 전해드리는 소식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최우민 기자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뜨거운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